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으로 기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경기에서 고작 승점 2점에 그치며 2007-08 시즌 더비 카운티의 11점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브 에드워즈 감독 부임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수요일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울브스는 현재 17위 리즈 유나이티드와 무려 승점 12점 차로 뒤처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울브스가 모든 대회 8연패, 리그 7연패를 기록 중이며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리그에서 가장 긴 무득점 연패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울브스 팬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지난 시즌 맨유를 상대로 거둔 2번의 승리뿐입니다. 하지만 맨유가 몰리뉴에서 리그 2연패를 당한 것은 45년 전 일입니다. 울브스는 이번 경기에 미드필더 핵심인 주앙 고메스가 5번째 옐로카드로 인해 출장 정지를 당했으며 그의 자연스러운 대체자인 마샬 무네치마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 리크네르 벨가르드가 안드레와 함께 더 깊은 미드필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벤 아모림 감독 부임 후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10명이 싸운 에버튼에게 홈에서 패하거나 강등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기는 등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는 디오고 달롯의 선제골이 나왔으나 상대의 막판 동점골로 인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현재 리그 8위에 머물고 있지만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하위권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부진한 홈 경기력은 원정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었고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호스퍼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현재 수비의 핵심인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웨스트햄전 직전 예기치 않은 부상을 입었지만 아모림 감독은 그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와 벤자민 세스코는 이달 말에나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에서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마테우스 쿠냐가 친정팀을 상대로 선발 복귀할 것입니다. 울브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맨유 팬들은 이번 월요일이 울브스가 반전하는 날이 될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브스는 핵심 미드필더인 주앙 고메스의 징계 결장과 마샬 무네치의 부상으로 인해 중앙에서 압도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모림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리그 최하위로 향하는 울브스를 상대로 어려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라리가 14경기에서 3승 3무 8패로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17위에 위치해 있으며 18위 지로나와 승점이 같습니다. 알레시오 리시 감독이 이끄는 오사수나는 시즌 내내 득점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10월 초 헤타페전 홈 승리 이후 리그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마요르카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는 주중 코파 델 레이에서 에브로를 5대3으로 꺾고 3라운드에 진출하며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원정 기록은 최악이지만 홈 6경기에서 10점을 얻으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홈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징계로 빠졌던 알레한드로 카테나와 이니고 아르기비데가 복귀하며 카테나가 바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은 안테 부디미르가 이끌 것입니다. 레반테는 지난 시즌 3군 다 디비시온 우승으로 2025-26 시즌 라리가로 승격했습니다. 하지만 14경기에서 승점 9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홈 기록은 리그에서 가장 나쁘지만 원정 8경기에서 8점을 획득하며 원정에서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반테는 이번 시즌 공격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에타 에용과 이반 로메로 두 스트라이커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인 문제는 심각하여 14경기에서 지로나와 함께 공동 최다 실점인 26골을 허용했습니다. 레반테는 지난 11월 29일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한 후 훌리안 칼레로 감독이 경질되었고 알바로 델 모랄 임시 감독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델 모랄 감독은 주중 코파 델 레이에서 시우다드 시에사를 1대0으로 꺾고 이미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비교적 강하고 레반테는 원정에서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며 오사수나의 홈 견고함과 레반테의 원정 활약 및 강력한 공격 듀오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승리나 원정팀 승리 모두 놀랍지 않겠지만 결국은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사는 승격팀으로서 타이틀 경쟁팀 인터 밀란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길라르디노 감독의 팀은 현재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무승부를 승리로 바꾸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피사는 강등권 바로 위 그룹과 승점 1점 차에 불과하며 승리할 경우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사는 홈 구장인 아레나 가리발디에서 득점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홈 7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피사의 홈 경기장에서는 총 5골만이 기록되어 리그에서 가장 골이 적게 나오는 곳입니다. 원정에서는 8골을 넣었지만 5경기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피사는 아드리안 샘페르가 불투명하며 칼빈 스탱스, 마테우스 루수아르디, 후안 쿼드라도 등 많은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 선두 은졸라는 토스카나 홈에서 아직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르마 역시 홈과 원정에서 비슷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원정 승리는 지난 11월 말 최하위 베로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둘 때 나왔습니다. 이 승리로 파르마는 원정 득점을 3골로 2배 늘렸습니다. 파르마보다 적은 원정 승점을 기록한 팀은 피사, 피오렌티나, 베로나뿐입니다. 파르마는 지난 시즌 세리에 비해서 피사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며 5경기 무승 행진을 마감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199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세리에 A에서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 파르마는 피사 상대 3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강등권에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파르마는 지난 우디네세전에서 퇴장당한 마리아노 트로일로가 결장하며 마티아 프리간, 알레산드로 칠카티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마테오 펠레그리노는 리그와 컵 대회를 합쳐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피사가 홈에서 득점력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토스카나에서 열리는 피사의 경기는 무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마 역시 원정 득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기는 치열한 수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강등권 탈출이 간절하지만 공격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AC 밀란은 최근 라치오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 조기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개막전 크레모네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의 팀은 11월 초 이후 리그에서 실점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우승 경쟁자로 보입니다. 밀란은 주중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루카 모드리치와 득점 선두 크리스티안 플리시치를 벤치에 두었으나 월요일 경기에서는 이들이 모두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더 유수프 포파나는 부상으로 결장하며 사무엘레 리치나 루벤 로프터스치크가 모드리치, 아드리앙 라비오와 함께 중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 공격수 역할로 리그 5골을 기록 중인 하파엘 레앙이 플리시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토리노는 레체에게 2대1로 패배하며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승점 14점으로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이 시점에서 가장 낮은 승점입니다. 마르코 바로니 감독이 이끄는 토리노의 가장 큰 문제는 리그 최악의 수비력으로 경기당 평균 1.77골을 허용하고 있으며 득점력 또한 평범한 수준입니다. 토리노는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강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21 시즌 0대7 대패를 겪은 이후 토리노는 밀란을 상대로 최근 3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이번에 승리할 경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밀란 상대 4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토리노는 득점 선두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아담스가 두반 사파타와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파타는 밀란을 상대로 2번의 이전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토리노는 홈에서 밀란에게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리그 5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팀 분위기와 수비력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밀란은 코파 이탈리아 탈락이라는 이례적인 좌절을 겪었지만 리그에서는 12경기 무패와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토리노가 득점 난조를 겪고 있고 밀란이 클린시트 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밀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우승을 향한 밀란이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 집중력을 높일 것이며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레앙이 토리노의 수비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주말 파르마를 2대0으로 꺾으며 리그 상위권에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10명과 싸운 경기에서 니콜로 자니올로의 득점과 케이넌 데이비스의 페널티킥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우디네세가 획득한 승점 중 7점은 자니올로의 활약 덕분이며 그는 파르마와 아탈란타전 승리, 크레모네세전 무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 루냐이치 감독의 팀은 주중 유벤투스 원정 코파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전반과 후반에 실점하며 컵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우디네세는 남은 시즌 리그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디네세는 제노아를 상대로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득점 없이 모두 패배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고전해왔습니다. 홈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제노아에게 단 한 번만 패배했습니다. 우디네세는 미드필더 아르티르 아타가 부상으로 2주간 결장하며 윙백 카상 카마라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크리스텐센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노아는 시즌 초반에 부진으로 인해 파트리크 비에이라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새로운 감독 다니엘레 데 로시 체제에서 리그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베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로렌초 콜롬보와 모르텐 토르스비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승리로 제노아는 202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세리에 A 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노아 역시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 아탈란타에게 4대0으로 대패하며 컵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반에 어린 윙어 세이도 피니가 퇴장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노아는 7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 수비가 여전히 취약합니다. 공격은 콜롬보가 비에이라 감독 퇴임 후 3경기 2골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노아가 새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합니다. 잘 조직된 우디네세 팀이 이 약점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후반전 실점이 리그 최다인 12골로 높기 때문에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니올로의 득점력과 우디네세의 홈 이점을 고려할 때 홈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